자, 저희가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질문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을까요? 저는 80페이지에 워크숍에 참석한 한 대학생이 이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밤에 음악을 크게 트는 건 옳지 않다고 느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. 이 사람이 그거는 생각이다, 의견을 표현한 거다 라고 지적을 했고, 다시 표현을 해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성격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도 의견이에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아무 느낌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. 근데 사실은 이 학생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. 그럼 이거를 비폭력 대화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? 이거 이제 혼자 읽으면서 바꿔봤는데 네.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잘 바꾼 건지 제가 확인받고 싶었어요. 네, 저 그래서 어떻게 바꿔봤냐면은 밤에 음악을 크게 트는 것은 불편해요. 나는 밤에 조용히 자고 싶기 때문이에요. 라고 좀 바꿔봤는데 어떠세요?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우선은 이 느낌에 대해서 이 학생, 이 대학생의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한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 추측해서 표현한 걸로 봤을 때는 느낌으로 표현이 적절히 잘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확인을 받으니까 안심이 되네요. 우리가 나의 상황이 아니지만 적절하게 추측해서 상대방의 어떤 느낌과 욕구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어떤 사례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슷한 욕구나 느낌을 느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 비폭력 대화를 사용할 때 느낌에 대해서 꼭 이제 뭐 추측을 하겠죠. 그 사람의 느낌을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. 근데 그 추측하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.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느낌을 내가 틀리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또 불편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거나 이런 걱정들을 가지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추측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측하고 그 사람에게 단정 짓지 않게 표현하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기도 하거든요. 네,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. 맞아요.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상대방의 느낌이나 가치관, 욕구 이런 것들을 추측할 때 사실 들어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잖아요. 그럼 틀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더 디테일하게 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.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틀리는 게 목적이 아닌가. 사실 추측해서 맞추는 것보다는 내가 추측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맞아요. 제가 실제로 모임을 했을 때도 이제 어떤 A라는 느낌을 혹시 느끼셨나요? 라고 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A가 아니고 그 A랑 비슷한 어떤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 단어 목록 이렇게 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. 좀 더 나의 정확한 느낌을 찾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단어에서 이제 찾지를 못하면은 이런 거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 이제 좀 같이 찾아보게 되는 거죠. 뭐 모리스님이 그때 이제 몸에서는 어떤 반응을 느꼈는지 기억해봐라. 몸의 반응을 표현하는 것도 내 기분이랑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다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로 말하고 싶은 거는 느낌을 추측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틀려도 된다. 네, 틀려도 된다.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 단어 목록에 있는 단어들 말고 예전에 자연님이 모임하는 중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촉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. 뭐 후각으로 한번 추측을 해봐라. 이런 활동을 해봤던 때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느낌이 좀 더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됐던 기억이 나서 그런 식으로 느낌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맞아요.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의 장점이 우리가 느낌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로는 더 쉽게 잘 떠올리거든요. 그래서 이미지로 떠올려서 느낌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.
그 이미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은유, 비유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기도 하고 생동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갑자기 인상 깊었는데 지금 떠올랐습니다. 그럼 저희 질문 혹시 다른 거 또 할 게 있으실까요? 없으시면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.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과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을 구분하는 연습 문제죠. 네. 네, 이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느낌 표현하기에 10문장 정도가 있는데 이 문장들을 제가 하나씩 읽어볼 테니까 문장에 대해서 OX와 또 의견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. 이건 생각일까요? 느낌일까요? 생각. 생각이죠. 네. 사랑하지 않는다. 이거는 분석이고 판단이죠.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나의 느낌은 어떨까요? 느낌 목록에서 찾아볼까요? 외로워. 외롭고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공허하다. 저는 비참하고 속상하고 쓸쓸하고 허하고 허탈할 것 같아요. 네,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죠. 그래서 이 문장을 혹시 모리스님이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? 우선은 저는 이제 건일님이 표현하셨던 것 중에 이거는 생각이다라고 단정 짓는 거 네.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판단이고 분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. 이 책에서는 견해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맞아.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견해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,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 저는 슬프고 외롭고 그래 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조금 더 상대방에게 와닿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배웠던 구체적인 좀 관찰이 들어가면 좀 더 네.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너가 예를 들면 나랑 저녁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같이 먹지 않았을 때 그때 나는 너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슬프고 외롭고 고독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맞아요. 관찰을 좀 더, 그러니까 관찰을 포함해서 했을 때 상대방의 전달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문장. 네가 떠난다니 슬프다. 이건 생각일까요? 느낌일까요?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표현일까요? 느낌. 느낌 표현일까요? 네, 우리는 거기에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. 견해가 일치한다. 견해가 일치한다. 네.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때는 무서워요. 저는 사실 여기서 네. 틀렸습니다. 이거를 틀렸는데 네.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셨군요. 않았어요. 여기에 동그라미를 제가 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. 네.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때 내가 무섭다. 이거 무섭다는 거는 분명히 느낌 표현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큰 소리라고 말하는 거는 아빠가 큰 소리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큰 소리라고 하니까 관찰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. 아빠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바르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큰 소리라는 걸 네. 관찰로 평가와 분리된 관찰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큰 소리라는 것은. 저는 여기서 왜 이 책에서 이거를 느낌의 문장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은 큰 소리 앞에 그렇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 관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지금 그렇게. 방금 그 소리, 그 소리가 나에겐 큰 소리다. 라는 관찰로 저는 보였어요. 근데 만약에 이 그렇게가 빠지고 큰 소리 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큰 소리 자체로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고정적인 표현이잖아요. 그러니까 동적이지 않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가 빠졌으면은 이게 판단이고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평가? 나는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. 방금 그렇게 말한 것이 무서워요. 방금 그렇게 큰 소리로 한 것이 무서워요. 그런 게 좀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방금 낸 소리라고 하면은 그것은
우리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겠네요. 자연님 어떠세요?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렇지만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견해이다. 네,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인 거고 자연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감을 줄 수 있어요. 나는 그렇게라고 표현했지만 상대방이 큰 소리라고? 큰 소리 아닌데?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까지 신경이 쓰인다라면은 권일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큰 소리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그 표현하신 게 제가 이제 좀 무섭고 좀 놀랐어요. 이렇게 느낌만 표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4번. 네.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아는 채를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. 이건 생각일까요? 느낌일까요? 판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여기에도. 생각.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죠? 네네. 이 책과 우리의 견해가 일치하네요.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진다. 무시당했다는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? 저 너무 속상하네요. 너무 속상하고. 어떨 때는 화도 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화나는 감정 그리고 그렇죠. 속상한 감정 표현하고 싶네요. 저도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나를 왜 무시하지? 열받네? 우라가 치밀고 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표현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. 5번. 네가 올 수 있다니 기쁘다. 이건 느낌 표현한 문장일까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우리의 견해가 이 책과 일치하네요. 6번.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. 이거는 생각인가요? 느낌일까요? 생각이고 네.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해 본다면은 네. 나는 그만큼 약 올라. 너무 화가 나. 약 오르고 화가 난다. 어.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약 오른다.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네요. 7번. 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느낌이야. 이것도 생각. 생각인 것 같죠? 네. 이 책과 우리 견해가 일치하네요.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? 우리 스스로에게. 좀 답답할 것 같아요. 억울하고. 억울하고 답답하겠군.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좀 답답하고 그럴 것 같아요. 맞아요. 자, 8번.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좋게 느껴요.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다, 나쁘다는 기상나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. 조금 더 풍부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서는 좋아요 이렇게만 한 거니까 네네. 페이스북처럼 네네. 그러네요. 좋아요만 한 거니까 우리 그러면은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서 힘이 솟아요. 감사해요. 감사해요. 기뻐요. 기뻐요. 행복해요. 행복해요. 포근해요. 안심이 돼요. 안심이 돼요. 따뜻해요. 따뜻해요. 다양한 감정들이 있네요. 그 감정들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9번.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. 맞아.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. 마음이 생각이지 너무 생각. 아프네요. 마음이 너무 아프고.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인 것 같고, 이럴 때 되게 맥 빠지고, 절망스럽고, 질려요. 이런 생각이 맨날 드니까 좀 질려. 무기력하고. 무기력하고. 네. 침울하고. 침울할 것 같아요. 자, 10번. 빨리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조급해져요. 이건 느낌 표현인 것 같아요. 이런 느낌 표현인 것 같죠? 네네. 저희 비폭력대와 그 4장 느낌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이야기를 마무리로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이번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말들이 모모하다고 느낀다, 뭐 모모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, 예시에. 근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자기의 감정,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좀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을 막는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 누군가는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책임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
예를 들어 나는 뭐뭐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나는 뭐뭐하다고 느껴. 나는 뭐뭐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굳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그 뒤에 무언가 말을 더 붙이잖아요.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이 파트를 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.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도 내 생각을 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저도 그거에 진짜 책임질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저는 자유님 초대합니다. 저는 저희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 용기,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내 느낌을 표현하고자 선택했으면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좀 인정해주고 싶다.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좋겠다. 네, 그렇게 말하고 싶었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그 생각 안에 나의 욕구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. 그래서 내 욕구를 뭔지 또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.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모리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느낌 단어들 정말 내가 교양곡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섬세하게 나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. 끝입니다. 저는 방금 자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스스로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용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고 굉장히 나의 마음에 대해서 잘 깨닫고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. 오늘도 한번 그런 걸 또 느꼈습니다. 왜냐면 이런 다양한 느낌 단어들이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모임 이외의 장소에서. 모임 이외의 장소에서는 뭐 뿌듯하다, 좋다, 나쁘다 이런 정도만 하지 뭐 여기 있는 뭐 상쾌하다, 느긋하다, 담담하다 이런 표현 전혀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느낌 단어를 조금 더 학습을 해서 평소에도 내 마음을 좀 더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느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그 느낌을 내가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에서 엄청 다른 것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저도 과거에 이거를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이 느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물어봤던 기억들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느낌에 대해서 부정당한 경험이 많고 실제로 물어본 사람들이 없잖아요. 그런 잘 모르는 타인이 아니면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느낌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경험들을 좀 제공하고 싶어서 물어봤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제가 관찰한 걸로 표현을 하면은 갑자기 생기가 넘치고 제가 느낌을 그 사람의 느낌을 추측해서 말했을 뿐인데 생기가 넘치고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느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느낌을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에서 활력을 이제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다른 사람의 느낌에도 집중을 해주면 그러니까 타인의 삶에 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. 그리고 우리 관계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.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타인의 느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관계들이 조금 더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럼 저희 비폭력대화 뽀개기 4장은 요렇게 마치도록 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, 마치도록 하고 모리스님 아시죠? 자, 다음에 또 만나요.